자, 이재명이 판결이 선고난 이후에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온갖 힘을 모아가지고 던질 수 있는 것은 다 던져보고 있어요. 국정조사, 장애 집회, 탄핵, 고발. 자, 야당이 모든 이재명의 패를 다 꺼내서 이재명 구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내면은 그런가? 내면은 이재명이 이번에 선고로 사실상 윤석열 탄핵은 물 건너갔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 못할 것 같아가 정치권의 한 8, 90%의 지금 여론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하고 신격화하고 또 이재명한테 저항하면 다 죽인다는 험악한 이야기까지 연일 나오고 있지만, 그 사람들 내면에도 어쨌든 이재명이 완전히 물 건너가기까지는 충성을 보여야 혹시라도 이재명이 살아나면 찍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한테 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포스트 이재명에서 이재명이 킹은 못 되더라도 킹메이커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재명이 대선 출마는 못하더라도 야당에서 구속되지 않고 영향력은 행사할 거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싸우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의 법카로 6번째 이제 기소가 되어서 5개 이제 병합되어서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이가 지난 토요일 날 자기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다음 날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빗속에서 장애 집회를 했지만은 그때 이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보면 1차 할 때보다도 2, 3만 명 빠졌다. 전국의 지구당을 통해 가지고 다 긁어 모았지만은 45명 타는 버스도 한 20명쯤 채우지 못했고 2, 30명 올라온 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당, 진보당부터 민주당의 끈앞을 정당들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장외 촛불 세력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저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 김건희에 대한 국민적 염증과는 별도로 이재명의 지금 억울함, 그야말로 이 조작된 기소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권과 결탁해서 자기에게 억울한 판결을 때렸다라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정말로 지금 겁내야 할 거는요, 이제 이재명이 몰고 가는 탄핵은 사실상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스스로 탄핵될지는 몰라도 이재명이가 이 공세를 통해서 윤을 탄핵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분간은 이재명을 위해서 그를 갖다가 그 1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지만은 위정교사도 25일 날 유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힘이 확 빠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실상으로 민주당에 또 민주당 밖에 있는 모든 장외 세력이 포스트 이재명을 향해서 움직일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권도 포스트 이재명 이후에 자기 대권 구도를 지금 고심을 해서 뭔가 카드를 준비해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현재 여건하는 걸 보면 준비해놨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별로 믿기는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홀리뉴스 토론회 가가지고 또 제 방송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윤이 지금 온갖 욕을 다 먹고 있고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심각하게 전방위 공격이 들어오고 여권에서 8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윤이 뻗대길 때는 그 이유가 있다. 뭔가 믿는 카드가 있으니까 저러지, 아니고 저렇게 뻗대기면 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여건이 작업한다고 작업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재명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2중, 3중, 4중, 5중에
건물이 촘촘하게 쳐져 있고 이재명이 이 건물을 다 돌파해서 자기 대선의 후보로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무슨 대학교에서 교수가 시국 선언을 하고 문인이 시국 선언을 하고 탄핵을 주장하고 뭐 일부 학생들이 뭐 대자보를 붙이고 하는 것도 사실상으로 그들의 리그, 즉 민주당의 리그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이 작업이지 이것이 무슨 보편적 양심적 시각에 의해서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탄핵의 항고비를 넘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이제는 당신 차례다. 이재명 물러가라. 그리고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났다고 연일 여권이 압박하는데 너희들이 고칠 것은 좀 고쳐야지. 지금 너희들이 고칠 것은 안 고치면서 이재명만 맨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옳은 거냐. 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동아일보 보면 여권이 남의 허물만 덜추지 말고 자신들의 허물도 제대로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을 떠나서 당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 대선도 어려울 거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보수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수 언론의 비판과 별도로 지금 포스트 이재명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즘 김동연이가 지금 김부겸 옆에 있는 사람도 모으고 또 외국에 독일인가 갔어요. 김경수도 잠깐 만났지요. 김동연이가 대권의 꿈을 지금 심각하게 꾸고 있다고 봅니다. 자, 김동연은 과거에도 부총리 한 이후에 지역을 돌면서요. 대선 꿈을 계속 키웠던 야심만만한 사람이죠. 또 거기에 김부겸도 자기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총리까지도 했고 그래도 영남이고 좀 해볼만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김동연은 이 고향이 충북 음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호남 충청 연합으로 영남을 포위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김경수는 김경수대로 문재인을 잇는 자기 주자가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권 첫 해인 2022년 12월에 복권 없이 사면했고 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까지 시켜줘가지고 김경수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 정권의 카드는 여야 중에 누가 되더라도 자기가 어렵지 않은 국면을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제끼고 그 다음 카드에서는 여권에서는 김경수가 돼도 또 김동연이가 돼도 김부겸이가 돼도 무난한 카드로 바라보고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윤 정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윤의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오세훈 그리고 원희룡, 홍준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실적으로 현 정권하고 관계에서는 과거의 원희룡이 굉장히 가까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권은 아마 지금 김건희 공격이나 탄핵 공격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 이재명의 유죄 선고 이후에 자기 부도를 갖다가 계산해 보는데 집중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면 지금까지에 나왔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들과 또 비슷한 행태로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개혁하거나 쇄신하지 않고 또 그 밥의 그나물들이 그대로 정치를 할 가능성이 거의 유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이요, 이제 각성을 해서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뭘 주장하는가를 보고 이제 자기 대선을 국민이 선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 대선의 선택은 이런 여야의 구도 속에서 국민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이 선택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또 그런 거를 갖다가 겪고 싶습니까? 자, 그러려면 국민은 대략의 지금 압축되는 차기 대선, 이재명이 이제 사라지고 난 이후 포스트 이재명에서의 이 선거구도, 그래서 현재는 야권에서 김동연이 앞서 있지만은 김경수가 추월할 가능성도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가 사라졌다 했을 때 김동연이
야권을 다 흡수해서 가겠다라는 부분에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행정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권에서는 이 홍준표가 다시 가기에는 힘이 좀 붙이는 부분도 있고, 또 원희룡이가 지금 저번에 이 계양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로 힘이 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현직 서울시장 오세훈이가 윤 정권과의 최근에 불편한 구도가 없이 가는 걸로 봐서는 오가 또 유력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누가 되든 또 빤하고 그들의 정책 또한 빤한 겁니다. 빤한 대선을 치르고 싶느냐? 국민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아니면 저들이 정해놓은 판에 또 국민들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